안녕하세요. 2,000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톡파원 25시, 톡파원 25시. 이번 주에는 또 2,000원 씨가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 전파를 타서 귀여워 보였습니다. 이번 주 게스트는 더 보이즈의 멤버 두 사람이 출연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2,000원 씨가 더 보이즈 멤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집에 불러서 밥 해먹이는 모습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2,000원 씨 나이가 나이인 만큼 아이돌들과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국, 태국, 일본 편이 진행됐습니다. 영국 편은 노을 인증샷 등을 비롯해서 영국의 훌륭한 유명한 핫플레이스인 인증샷을 남기는 인생샷을 남기는 그런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런던 SNS 인증샷 스팟을 찾아다니는 걸 보면서 참 요즘 젊은이들은 인스타그램이 망쳐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은 자랑질하는 SNS입니다. 여행 자랑질, 옷 자랑질, 음식 자랑질, 나 이런 거 이렇게 잘 먹고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 하는 인간의 욕심을 건드린 그림으로, 비주얼로 건드리는데 성공한 인스타그램이 저는 왠지 마음에 안 듭니다. 인간의 욕심을 이렇게 부추기게 되면 우리는 무리를 하게 됩니다. 무리 끝에는 절망이 오게 되고 실망이 오게 되고 절망과 실망 끝에는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그런 마각의 손이 여기 숨겨 있다. 제가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자본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욕심의 발동을 절제할 수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리타분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욕심에 도달하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머리 좋은 인간들은 그 각자의 그 주머니에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갖은 방법과 수단을 다 씁니다. 여행 다니고 음식 사 먹고 좋은 옷 사고 좋은 차 타고 남에게 자랑질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잖아요. 이 영국 런던 SNS 인증샷 스팟을 보면서 런던 아이의 그 꼴라주를 만드는 왕관처럼 런던 그 인증샷이 보이도록, 즉 런던 아이가 머리에 왕관처럼 보이게 그렇게 또 카메라를 조작해서 사진을 찍고 또 샤드 전망대에 가서 노을샷을 찍고 저는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빠져야 되고 거기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 꼬무사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아마 여기가 휴양지로서 굉장히 날씨도 좋고 좋은 곳인가 봅니다. 와플라이 램이라는 사원을 찾아갔습니다. 최근에 완공된 2004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2009년도에 완공이 됐다 그러죠. 여기에 대형 관세음보살 한 높이가 20m 된다 그럽니다. 관세음보살은 18개의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개죠. 양쪽 팔이 18개니까 이해하면 36개죠. 즉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다. 즉 역할, 롤이 관세음보살이다.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것이 관세음보살이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또한 여기를 지나서 코끼리 농장을 갔습니다. 코끼리가 예전에는 벌목 등 노동과 관광에 쓰이다가 늙으면은 그냥 외롭게 불쌍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 태국에서
코끼리 농장에 코끼리를 데려다 보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것만 봐도 이 또한 관광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태국에는 뭐 폴리네시안 칼처 이런 데 가면은 또 코끼리를 태워주기도 하고 이러죠. 그런데 이 코끼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목욕을 시키는데 이 홍동균 태국 톡파운이 동원이 됐습니다. 코끼리가 옆으로 누워서 나 좀 씻겨줘 하고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이 등치에 맞지 않게 귀여워 보이더군요. 그리고 코끼리의 눈은 왜 그렇게 등치에 비해서 유난히 작아 보입니까? 그 눈이 그렇게 선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홍동균이 예뻐서 그냥 홍동균하고 가서 입을 맞추느라고 코끼리도 흥분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홍동균 씨 코끼리를 무서워했는데 누구보다도 코끼리를 사랑하는 코끼리 보이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홍동균 씨는 여러 가지 ATV, 좀 험악한 곳을 달리는 자동차도 타고 또 비치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또 배에서 다이빙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심플라잉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여기에 다이빙을 할 때 한 바퀴 돌아서 떨어져야지 에이 치사하게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떨어지는 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스튜디오에 양세찬 씨하고 이찬원 씨가 허세를 부립니다. 누구보다 겁 많은 이찬원 씨가 이러한 발언을 하자 김숙 씨가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니네 두고 봐. 앞으로 이제 이렇게 무서운 미션을 앞으로 줄 거야 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찬원 씨 뭐 거기 가서 본인이 다이빙할 일이 없기 때문에 허세를 부린 것 같습니다. 이찬원 씨 때로는 귀엽고 때로는 이성적이고 때로는 전문가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번 주에 조금 돋보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만을 갔습니다. 오만. 그 수다쟁이 알파고가 오만을 찾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오만은 많이 가는 관광을 가는 국가가 아닌데 이 오만과 편견이 있듯이 오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라고 많이 애를 쓰거든요. 여기에는 오만은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늘 화약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만에는 전쟁이 없고 종교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르다. 세계에서 6번째로 안전한 국가다. 유엔이 보고한 것에는 6번째로 안전한 국가다. 그럼 한국은 몇 번째냐? 한국은 16위인 반면 오만은 6번째로 안전한 국가이고 다른 종교, 다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국가다. 이 중동에는 유난히 종교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만에서는 다종교를 인정하니까 종교 분쟁이 없고 그러다 보니 전쟁도 뭐 종교 분쟁에 휘말려서 있을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분쟁이 요소가 없기 때문에 편견이다. 중동 국가가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막 지역에 있는 오만이 협곡, 연못까지 있다. 기적 같은 그러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다르다는 여러 가지 오만과 편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여름 속 겨울이라는 일본 나가노현을 찾아갔습니다. 중부에 위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경도가 밑에 내려 있기 때문에 더울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2450m에 있는 그 산의 근처까지 올라가는데 오기사와요까지 올라가는데 앞에 눈이 있습니다. 지하 터널을 통해서 그곳까지 올라가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연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여기를 만들었다고 이찬원 씨는 환경 보호자이죠. 앨범을 만들 때도 환경을 생각하면서 종이로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 앨범을 만들어내죠. 역시 이 지하터널을 위해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하터널로
케이블카를 이동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자 이찬원 씨가 환경을 생각했다고 바로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찬원 씨는 그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 이찬원 씨는 항상 인생에서 왜라는 캐션 마크를 달고 살기 때문에 이찬원 씨의 지식의 폭과 지식의 깊이는 깊을 수밖에 없구나. 단어 한마디만 했지만 이찬원 씨는 역시 사고의 깊이가 깊다 하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